섣불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공부한 쪽, 그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주식 투자에서는 지키는 게 일단은 최소한이거든요. 지킨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수익 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베스트 인컴 남석관 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얼굴이 시작됐죠. 까맣게 좀 타셨는데요? 요즘에 골프 좀 다니고 그래서. 아니, 투자는 언제 하시고? 아니, 노는 날 이렇게 해보니까는 주식할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특히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 연휴 있고 또 그 중에서 하루 이틀 빠지다 보면 거래하는 날 하루 이틀 막 그렇게밖에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골프 치시면서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요즘은 안 해요. 안 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이 동물적 감각으로 이 뭐라 그럴까 좋은 장,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될 장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렵죠. 벼랑 간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는 지난주부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부터.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견조하게 그 2차 전지 쪽에 큰 시세를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렇죠. 2차 전지 쪽 조정받고 지난주는 또 이제 그 SC증권발 CFD 그 주식 조작단 소위 말해서 주가 조작단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8개 종목의 뭐 하한가도 맞고 저도 이 상패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상패각이라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계속해서 떨어지고 나중에 거래 정지되고 그런 것들은 보통 연말 같은 때 한 2월 달, 3월 달 같은 경우 이제 결산 보고서 제출하는 기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주식이 왕왕 있는데 요번에는 이제 그것도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냥 차트만 보고서 한 1, 2년 동안 우상향한 종목들 아니에요. 그 종목들이. 그렇죠. 그것들이 일부 종목은 4일 하한가를 맞았죠. 4일. 30%씩 4일 하한가라 그러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우를. 그러게요. 네, 처음 봤어요. 저도 주식을 35년간 하면서 과거에도 뭐 상패당하고 상패되고 그런 종목들이 꽤 있었죠. 그래도 그 멀쩡한 주식들이 주가 조작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가는 경우는 저 처음 봤어요. 네, 그것도 참 괜찮은 기업들이. 그렇죠. 이제까지 정말 괜찮은 기업들이라고 봤던 것들인데. 네, 그래서 4일 하한가? 그거 참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거 인증샷들 보면은 25억 자산가가 뭐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0억, 40억이 돼 있고. 그러니까는 진짜로 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랬지만은 주식 투자를 우리나라 이 주식 그래도 35년 했으면 IMF도 제가 겪었고 뭐 그러면서 상패되는 종목들 빼놓고서 멀쩡하게 특히 이제 상하한선이 30%로 확대된 게 지금 채 10년이 아직 안 되죠. 네. 그렇게 한 8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도 15%일 때는 다른 이유로 해서 하한가 3일 정도 이렇게 가고 이런 경우는 봤는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30%로 확대된 이유로. 그러면서 수급이 아무튼 시장 전체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이 되게 크죠. 네. 그러면서 많이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는 이제 5월 첫 거래일이 되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다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이제 미국장이 크게 빠지면서 어제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죠. 네. 그렇게 해서 이 5월 둘째 날, 5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는데 5월 달 쉽지 않은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SG증권 사태로 인해서 그냥 개별 8개 종목의 그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럴 이렇게 수 있죠. 이제 거기에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일부 그동안에 과열기가 있는 2차 전지 쪽에도 그 특정한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린 게 아니냐 하는 그 루머 같은 게 좀 돌았거든요. 의심이 이제 막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에는 그냥 우량주들을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우리가 중장기 투자할 대상으로 네. 이렇게 많이 찾았잖아요. 그렇죠. 추세가 살아있다 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대형주가 아닌 그 특징이 있잖아요. 전부 다 중견주. 중견주인데 기업은 괜찮은데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 충분히 그러니까 통정 매매로 인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언론 보도로 보니까는 수백 개 계좌를 가지고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이제 주가를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올랐을 때 그 가격이라는 게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올린 가격이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고점 대비 50% 하더라도 예, 70%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싼 걸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의도적으로 올린 가격, 그 후유증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반등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시 추가 하락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별로 그래서 그 아직도 그 의심의 눈초리, 좀 투자하기가 좀 섬찟해지는, 좀 머뭇거려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네. 하여튼 뭐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조사, 검찰도 조사, 거기에 나오는 또 결과에 따라서 노이즈가 또 발생할 가능성 이런 있죠. 것들이 아직 살아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일단은 안 하는 게 최고죠. 그런 노이즈가 있는 종목. 노이즈 있는 주식은 피하자. 피하는 게 제일 좋죠. 지금 그렇다면 5월 시장 우리 회장님은 어떤 식으로 지금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지났으니까 뭐 내일 연준이 어떤 그 뭐 보통 0.25% 올릴 거다 다 예상은 하지만 어쨌건 FOMC 회의 이후 5월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이제 저는 많이 현금화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벌써 4월 달에 수익난 쪽 제가 지난해 손실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미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번에 3월 달까지 지난해 손실분을 다 이제 회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4월 달에도 수익이 좀 괜찮았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 가지고 작년에 제가 실수한 거, 미스한 거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그 작년에는 대형주 때문에 제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래서 대형주를 수익 실현을 하고서 비중을 완전히 비워놓은 상태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서 재매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와중에 2차 전지들이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언더슈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 많이 빠진다. 네, 그래서 섣불리 들어가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니까 바닥권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흠이 이제 뭐냐면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한 것보다 더 빠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대형주 중에서 121선을 깨고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좀 과도하게 빠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잘 못 들어가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쪽이 망그러졌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완전히 그 지난해 우리가 많이 봤던 기술적으로 봐서 역배열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서 사야지 바닥을 섣불리 이게 지난해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도 손실을 본 부분 그 부분이 지난해 일반적인 차트하고 비슷한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반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빠지는 그게 이제 작년에 실수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 부담 때문에 일단은 올해 수익 난 거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개별주 대응만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 그 FOMC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금리 인상 부분은 지금은 다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별 중립적인 거고 오늘 새벽에 미국 주가도 크게 빠진 이유가 그 미국의 그 은행들 리스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리스크의 여파 뭐 이런 게 계속 파장적으로 지난번 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시 요번에 또 그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은행들이 아직 줄줄이 그 위기 상태로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주식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그 대규모로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쪽 그 매수 주체들 개인을 제외한 매수 주체들이 다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달까지 사실 좋았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을 때 이렇게 좀 서둘러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난 번과는 좀 다르게 이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경계감으로 5월 달은 지켜보자.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지켜보다가 이제 괜찮아졌어 할만해라고 생각하실 만한 상황 시그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다시 그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그쪽들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죠. 일단은 좋은 종목이라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좋은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 2차 전지 쪽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이제 입질이라 그러죠 우리가 낚시할 때 그래서 그 시그널이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보여야지 또 투자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지난번 방송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삼성 SDI를 좀 가장 좋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에 다시 외국인이 사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원체 많이 빠졌거든요. 121선 밑으로 그런 경우하고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그 화탄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8%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우는 뭐 아직도 이제 높죠. 어떻게 보면 다 높은데 거기에도 의미 있는 이제 지지선에서 턴하는 게 좀 보이면 여타 주식들이 다 같이 또 좀 한번 수익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아차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와서 그러니까는 1월 초순에도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때 6만 원 초반 심지어 6만 원 초반에 썼는데 그게 9만 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89,700원까지 왔는데 그런 경우도 뭐 실적이 좋고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온 건데 어쨌든 반도체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5천 원대에서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나쁜 실적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 거기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는 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조금 더디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국 주가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싸다고 지금은 또 섣불리 사기도 조금 뭐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차 전지주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분명히 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기는 무섭다. 그러니까 더 내릴 수 있으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원체 잘 아는 주식이라 지난번에 이제 60만 원대부터 올라서 70만 원 넘었다가 70한 3, 4만 원 갔다가 67만 원 떨어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봉 이동 평균선에서 과거에 120만 원, 121선이었었거든 거기. 그래서 67만 원에서 뭐 다시 이제 8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그 80만 원 근처를 한 2번 갔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70만 원이 그 121선이 있는데 그걸 깨고서 내려온 거죠. 68만 원 선까지. 그러니까 추가 하락할 여지도 조금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일봉 차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직 그 121선에서 이제 그 바닥을 다지는 중이고 그렇다고 아직 턴하는 시그널은 안 보이거든요. 다른 주식들하고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 말씀하신 SK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삼성 SDI의 외국인의 수급이 몰리면서 턴을 하는 순간을 이제 매수 기회로 보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네. 지금 그러면 5월을 좀 어렵게 보시고 일단 수익 난 부분들을 좀 현금화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현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세요? 이제 그게 어려운 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레이딩? 그 개별주들은 또 다른 지난주부터 다른 쪽으로 이 급등하는 쪽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히토류 쪽하고 이제 히토류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류를 무기화하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또 요번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쪽에서 전기장에 의해서 이제 다른 거 있죠. 페라이트라고 그거를 이제 대신 쓰겠다고 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페라이트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주들 이제 무더기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새로운 이슈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단기 투자하는데 그쪽에 이제 쏠림이 있는 거예요. 단기 이슈로, 단기 이슈로.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그래서 그 몇 개 종목은 또 이게 과열일 때 나타나는 현상, 경고를 받고서도 추가 상승을 해서 거래 정지가 된 그런 종목이 지금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계좌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한 4개? 4개 정도. 4개에서 많을 때 6개. 이런 거는 이제 단기 매매. 그런 경우는 뭐 금액이 크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전체 투자 운영하시는 투자 자금 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냥 지금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트레이딩하는 주식 비중을 한 몇 프로 정도 가지고 한 20%? 그러니까 20%, 역으로 한 현금이 70~80%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중기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하고 개념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장이 좋고 2020년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이 대세 상승장 또는 이제 이 중장기 반등 회복장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중장기 투자를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단락이 된 상태 있잖아요. 박스권장이라든가 그럴 때는 중장기 투자 대형주도 그게 없어요. 그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그냥 무조건 팔고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사고 그게 외국인 기관이 하는 요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고집스럽게 그 돈이 큰 거는 대형주는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그거는 아주 안 되는 투자 방법이거든요. 그 외국인의 기관은 수백억, 수천억 하는 돈을 가지고 당일날 팔고 내일 또 몇천억씩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수 주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기관이 팔면 이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개인 투자라고 하더라도 꼭 그 우량주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가장 이상적인 거는 원래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 팔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수익을 제대로 챙기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번 시장에서 많은 공부가 됐던 거죠.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만 하더라도 1년 6개월 동안 떨어졌죠. 그렇죠. 1년 6개월 동안. 하락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하락장이었던 거죠. 근데 괜찮겠지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대형주를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 고통스럽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삼성전자 그때 95,000원에서 지금 65,000원이면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7만 원, 8만 원에 사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7만 원 후반, 뭐 8만 원대 사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안 팔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고통이죠. 희망 고문이죠. 괜찮겠거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횡보장이라고 성격을 좀 규정을 하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요거를 반복하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그게 더 좋다고 보죠. 네. 근데 사실 올 1, 2, 3월 워낙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강세장이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 그건 아닌가요? 아니죠. 그걸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뭐 생각의 자유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2차 전지 쪽만 봐서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이 무슨 장이 좋아요? 그거는 모두가 잘 골고루 올라가는 시장? 원래 이제 그거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회복장이죠, 회복장. 그러니까는 회복해서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작년에 2,150에서 요번에 2,500 한 80포인트 정도 갔으니까는 바닥 대비해서 400포인트 정도 갔으면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그 정도는 회복장이죠. 회복장. 네, 그러니까 박스권장에 일단 우리가 거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2,700, 800 정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박스권을 어느 범위로 잡느냐 그게 이제 장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바닥은 일단 확인이 된 거고 2,200이면 그리고서 이제 상단을 2,500 정도까지 봤는데 조금 오버슈팅을 한 부분이 있고 다시 지금 2,500이죠. 네. 그래서 심하게 떨어져도 제가 보기에는 한 2,400, 2,400은 웬만해서 깨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번에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이제 코스닥이잖아요. 30%, 그렇죠. 3%, 4%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핵심에는 또 2차 전지가 있었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주도주였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시장이 어쨌든 이제 시장이 변한 거잖아요. 회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횡보장으로. 이 변했을 때 만약에 이 시장이 바뀐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의 주도주 2차 전지를 계속 주도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이제 제일 핫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거기는 요번에도 이제 걸러야 되는 게 항상 주식 투자 시장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는 그 무늬만 2차 전지라고 하는 종목들은 좀 걸러내고 진짜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돈벌이가 되는 기업들 그런 주식들은 충분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가격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급반등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층층이 거기에 매물대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괜찮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 매물이 소화가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아마 한참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직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선도 기업들 그러니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걸 보고서 본격적으로 조금 회복이 될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2차 전지도 지금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뭘 종류별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다르지만 어쨌건
가장 강한 어떤 대장주 역할을 했던 에코프로도 이제 최근 며칠 조정을 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직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쌍봉 지난번에 그 50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58만 원까지 한번 그때 급락할 때 떨어졌다가 요번에 다시 그 회장이 그 전환사채죠. 그걸 소각한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아주 급등을 했었죠. 또 80만 원, 정고점 82만 원이었는데 80만 원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거기까지 왔다가 이제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쌍봉일 수도 있고 그러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너무 앞당겨 가지고 몇 년치 상승률을 그 수익 날 거를 오버한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저게 진짜 지금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 초에만 해도 10만 원 초반에 있던 주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11만 원 뭐 작년에 15만 원에 있다가 11만 원까지 떨어지는 주식이니까 그러니까는 단기간에 너무 올라온 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래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죠, 지금.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좀 꺾였다.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주도주는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고. 끝난 거는 아니고 이제 조정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어쨌든 돈벌이가 되는 쪽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은 갖고 있대.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매수 타이밍 그리고 턴하는 게 보이면 같이 사자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이 사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고. 네, 그런 거가 신호가 될 수 있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알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요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좀 목에 찼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오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엔터주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엔터주도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쪽에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무슨 소리야? 우리도 비싸다며? 근데 엔터주는 거기도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이 버블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쪽에 이제 핫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무더기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오버슈팅을 하게 마련이거든. 돈 쏠림으로 돈이 그쪽에 몰리잖아요. 그런데 엔터주는 다 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대장격으로 얘기하는 하이브라든가 JYP라든가 뭐 그런 게 주로 많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금 이제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 사시라고 그러는 거고 제 견해로는 제 생각으로는 그것들도 어쨌든 하이브만 하더라도 요번에 지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41% 이제 급증을 했고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주가가 30만 원까지 오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면 나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죠. 그러면 200% 올라온 거예요. 그 1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재작년 가을에 왜 메타버스 유행일 때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에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이제 BTS 단체 활동도 스톱을 시키고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죠. 10만 원 초반까지 10만 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인데 지금 어쨌든 그 소속 아티스트들 그 성과도 좋고 기업 실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에는 지수하고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수는 지금 다시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이렇게 가면 그건 또 오버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다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그 조정받고 있는 2차 전지 이것이 충분히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차라리 그쪽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다. 낫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 개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주식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쌀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가격이 높은 다음에 이제 자꾸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그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거 얘기하면 다 뒷북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에.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이 온 건데. 그러니까는 기아차 제가 기아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그때 저한테도 이제 그 질문을 하셨잖아요. 왜 현대차보다 기아냐? 네. 제가 기아를 좋아하니까. 그럼 그 주식을 잘 알아요. 전체 스토리를 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얼마였었고 어느 때 얼마였었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서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장된 주식이 2,000 종목이 넘지만 그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그거를 다 투자할 만큼 돈도 없어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종목, 자기가 공부한 쪽, 그쪽에서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대로 그게 쌀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실적은 좋지. 그게 다 반영이 돼서 그 가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일부 요번에 이제 89,000원에서 다 팔았는데 또 요게 85,000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사갖고 사갖고 있고 그러다가 조금 더 떨어지면 이제 조금 더 많이 사고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8만 원 올 때까지는 그냥 갖고 있다가 8만 원에서 지난번에 7만 5천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또 좀 사놓고 그게 이제 8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8만 원이 넘으면 8만 원이 저항선이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런 것도 제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한 번씩 하면은 그거를 이제 공부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나중에 그게 지지선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참 제가 우리 회장님이 쓰신 책 그 시작부터 이제 한 3년 됐죠. 2년 반. 예.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때 제가 감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 혹은 뉴스, 이슈 이런 것들을 투자로 정말 잘 연결하시고 매수와 매도의 순간을 잘 정하신다. 이거를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미중 패권 전쟁, 이 가운데서 한중 관계 이게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근까지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것 때문에 관심 가졌던 뭐 카지노, 여행, 뭐 항공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와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조금 괜찮았다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좋은 게 아니죠. 그냥 확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한참 동안 물 건너가는 편이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예.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전에하고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실적이 이거 기대를 걸었는데 그게 꽝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이제 즉시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돈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하자 이제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히토르 얘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땅하게 투자할 데가 없다 보니까는 또 미중 패권으로 인해 가지고 히토르 쪽이 이제 희소성이 더 이렇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히토르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주 그 변동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능하신 분들은 수익이 아주 극대화시켜서 이제 잘 날 수가 있고 단기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아차하다 보면 괜찮은 주식들도 급락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주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빨리 대응도 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장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들고 있는 주식들 갑작스럽게 어떤 바뀐 환경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걸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게 손실 보고 팔 수는 없어. 근데 제가 안 갖고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예요. 우리 회장님 같은 경우라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리오프닝 주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주식들이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벌써
그게 몇 개월 전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일부 이제 어떤 화장품주들이 이제 올라간다든가 일부 항공주들이 차트 좋게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몇 개 종목에 한해서.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주력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이게 여행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행주들도 그렇고 오히려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는데 막상 끝나고 나다 보니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잠깐 희망을 가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뭐 사이가 좀 좋아지나 해가지고서 가졌는데 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그냥 가끔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초전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 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했지요. 주식 투자가 집중과 선택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 그 관심을 안 가질 때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살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 가 있다가 이쪽 수익 내고서 빠지고서 지금 있는 상태에 이 사태가 조금 반짝이다가 된 소리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제가 마침 투자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보기는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기는 계속해서 봤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 애먹인 종목들 있잖아요. 네. 주식 투자하면서 마찬가지거든요. 신라 호텔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식도 잘 알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리오프닝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도 그렇고 저기 면세점도 그렇고. 근데 애를 먹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번 애 먹인 종목은 그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정남이가 떨어진다 그러죠. 이게 그래서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관광주, 네. 여행주들도 제가 많이 갖고 있고 잘 알거든요. 근데 참 애를 먹이더라고요. 롯데관광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2만 몇천 원 했던 주식인데 10,000원 초반에서 그러니까 그 여행 패턴도 과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는 전부 다 옛날에 그 패키지 여행이 대세였는데 지금은 패키지로 가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러는 분위기라 그래서 여행 업종이 잘 안 되는 건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카지노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직접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동하고. 그런데 아마 그 중국인들에 대한 그 우리나라 이제 원래 그 단체 관광 못 오게 중국에서 막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영향 때문인지 저도 중국에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렇죠. 그전에는 골프 치러 가고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호적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고도 관련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지금 시점이 아니라 네. 지금 그럴 때는 그 섹터가 아니라 다음에 화제가 되거나 이슈가 날 만한 것들로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 못 받고 있을 때 그 옳으신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 그게 그럴 때는 원래 이제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는 매도할 타이밍이죠, 원래. 그렇죠?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보면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도 사실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팔아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쭉 보면 항상 그래요. 항상 그냥 막 과열이다 그럴 때는 조금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월가의 그 격언 중에 거기서 구두 닦는 사람이 주식 얘기를 하면 시장을 떠나라 하는 옛날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항상 주식시장에 똑같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이 주식이다 그럴 때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돈 될 때가 어떤 쪽에 있나. 그 단기 매매나 이제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이 없죠. 그 선수급 되시는 분들은 뭐 장이 이러나 저러나 그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그렇죠. 그 대신 이건 리스크가 높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의 주도주 2차 전지 지금 아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죽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긍정적인 시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 2차 전지 다 끝난 거야. 시세 끝났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그때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타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거는 이제 진행형이니까는 다음에 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 일단 올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달 중순까지 들었던 그 열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이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월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잖아도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은행들의 위기 상황. 이것 때문에 이거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야? 아니면 지금 진짜 좀 피해 있어야 될 때야? 막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형주는 조금 그래서 이제 그 염려도 되는 거거든요. 지난해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됐지. 그런데 또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근데 또 떨어졌어요. 그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 얘기가 나온 지 3년이 지났거든요. 네. 3년 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아래 공포 그래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그랬는데 3년 동안 괜찮았어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예상치 않게 미국에서 그 은행들이 이제 파산한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은 일시적인 그 아주 대단히 큰 거죠. 미국 은행이 파산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를 겪었거든요. 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이제 중앙은행이라든가 정부에서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제 끝났어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 장이 열리기 전에 마무리를 짓자 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 파산한 은행이 JP 모건에서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직 여진이 계속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실하고 위험하다고. 근데 지금 봐서는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인수한 은행,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그게 아주 전에 같은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단지 그 경기 침체도 일부 기업들, 일부 산업 쪽에서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건설업종이 네. 조금 어렵고 또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연체가 자꾸 늘어난 기업 연체가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는 한계 기업들이나 이제 부채가 많은 기업들 이런 쪽은 조금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대기업체들은 원체 뭐 유동성이 넘치고 관리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국가적인 위기나 이런 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섹터별 그 일부 기업, 일부 한계 기업들 뭐 요즘에 이렇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저 재무적으로 별로 시원찮은 기업들도 전환사채를 얼마나 많이 발행했어요. 전부 다 부채 아니에요, 부채. 그거를 그렇죠.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투자자만 아주 골탕을 먹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돈들을 그거 아마 발행하고 기업에 제대로 쓰면 기업이 돈이 부족할 일이 없어요. 네. 엉뚱한 짓만 안 하면. 근데 이 엉터리 기업들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죠, 이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는 보다 더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 혼자 하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해서 하자. 그러나 시장이 망가지는 아주 그런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까지는 오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냐하면 요즘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 은행이 흔들리니까 이거는 단지 표면의 현상이고 밑에서 아주 더 심각한 일들이 터져 있을 거야. 이게 어느 날 그 리먼 때처럼
한 5, 6개월 지나서 확 터질 거야. 뭐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막 어마어마한 위기야.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가지신 분들 많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난해 가을에 그 PF 쪽에 그래서 정부에서 유동성에 문제 생길까봐 자금 지원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그 PF 쪽에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당연하다고. 네. 그리고 그래도 그거는 그때 또 와서 봐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원래 2008년도 리먼 사태도 그 전에부터 원래 위기 있다고 그랬어요. 1년 훨씬 전부터. 그런데 정작 그 전해 2007년도에는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찍은 해가 2007년도거든요. 네. 거꾸로죠, 거꾸로. 그리고 그것도 리먼을 우리나라 산업은행에서 인수하려고 실사를 했죠. 근데 부실이 60조가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인수를 안 하기로 함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파산 신청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조심들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터지지는 그렇게 심각한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오히려 모두가 낙관하고 있을 때 문제는 터진다. 그렇죠.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네. 낙관론이 넘칠 때 이제 그때가 꼭지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네. 지금 그렇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시장이 다시 좋아지는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실 생각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그 섹터를 또 주도주로 보고 투자하실까?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2차 전지가 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신다. 그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조금 돈을 못 먹더라도 일단은 그 2분기 실적을 좀 보고서 1분기 실적보다 좀 턴을 하고 그러면은 되는데,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그것도 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지금 어떤 뉴스나 이슈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주식들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 그것만 해도 수익이 충분하지 않을까. 일단은 대형주 쪽에서 수익 난 거는 올해 전체 수익 났을 거를 예상했을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키자 이제 그런 거고, 보다도 좀 확실하게 바닥 확인을 하고서 또는 턴하는 걸 보고서 들어가자. 이제. 하긴 대형주를 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액수가 크다는 얘기고 이 비중을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죠. 이제. 아무튼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고, 그 떨어지는 리스크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심해서 하는 게 최고죠. 네. 지금 그렇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가운데서 이제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고, 그래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 시그널 있잖아요. 그거는 뭘로 판단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네, 반도체.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면 좋아지는 되는 거죠. 게. 그게 1분기 12월 지난해 4분기 실적보다도 이번 1분기 실적이 더 나빴다고요. 근데 주식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조금 상승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고, 많은 언론이나 이제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를 2분기 이후 3분기 때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디램 가격도 상승을 하고 전부 다 이제 감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다 감산을 하다 보니까는 디램 가격도 어느 정도 상승이 되고 반도체 소비가 늘면서
그 반도체 소비가 는다라는 것은 세계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올라가면 무조건 밑에 있는 이제 작은 스몰 캡의 반도체 주식들, 한미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 제주 반도체 뭐 여러 개 많이 있잖아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연초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난번.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미래 반도체 이런 것들도 신규주인데 2만 원도 안 됐다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관찰을 하면서 같이 투자를 해도, 그러니까는 물론 쌀 때 투자를 해서 올라갈 때 좋으면 좋지만은 그런 주식들도 일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오버슈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받고 조금 이렇게 실적 대비 너무 올라갔죠. 앞서가서. 그것도 역시 돈 쫄림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살펴보면서 하자 그런 얘기.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러게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바닥권일 때 아직 이렇게 턴한 조짐은 없지만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이 지점에서 사서 그냥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되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투자 방법이 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할 수 여러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러고서 결국에 우리가 다 좋다고 해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다 같은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일전에 이제 아까 장이 좋았다고 그러지만은 그 코로나 때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주식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식들은 지수가 400포인트 올라갔어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반 이상 돼요. 반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장 좋다고 그러고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때는 그분들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방법이 다 옳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틀린 거죠.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물론 주식에서 선취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래도 이제 그게 지금 선취하는 종목이 저가냐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남석관 회장님의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셔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걸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뭐 책을 막 3번, 4번씩 읽으신 분도 있다고 제가 그때 그런 분들은 봤는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어쨌든 우리 남석관 회장님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확인이 된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두 개가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투자자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고는 틀리거든요. 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근데 투자는 항상 한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러고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익이 나느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이 주식도 사고 저 주식도 사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아무튼 또 이제 수익이 난 쪽에서 또 손실로 연결되면 안 되니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좋다고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하고 맞물린 거예요.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면 이것도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싼 가격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 가지고서는 그 비싼 가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오를 거야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거죠. 되어 있죠. 안 됐다면 몰라도. 저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죠. 리오프닝주. 그 코로나 끝나면 저게 많이 올라갈 거야. 코로나 끝났는데 이게 올라가기는 왜 안 올라? 지금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죠. 그래서 어렵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 요즘 나오는 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서학개미들 가운데서 정말 뭐 이런 파산하는 은행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인버스에 1조 이상 투자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제 작년 재작년 전에는 10년 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사면 그냥 놔두면 그래서 오르는. 미국은 이 사가지고서 장기 투자하면 그냥 괜찮아. 뭐 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것도 위험하지. 그거 진짜 위험한 거죠. 진짜 그 루시드, 리비안 그런 거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리비안 같은 경우 상장돼 가지고 80불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 공모 첫 상장되고서 80불인가 나와가지고 150불인가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한 80%, 90%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미국 주식의 현주소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제품 못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전에는 그 보도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차도 한 대 생산을 안 해냈는데 시가총액은 세계 3위래나 뭐래. GM 포드를 앞섰다고. 그러니까 그게 버블이죠, 버블. 그래서 요즘에는 그 SNS나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직접 그 미국 주식을 다이렉트로 이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여과 없이 또 쏠림 현상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거 그 미국 은행이 망하겠어.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고 누군가 인수를 하면 주가가 다시 회복될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코인에서 왜 상장 폐지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안타깝죠, 이제 보면.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것들은 조금 좀 그래도 깡통되지는 않는 주식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버블이 이 밈 주식 같은 경우 버블이 엄청 끼어 있는 주식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에 캐나다 토론토 시장에 상장된 이 우리로 말하면 KOTC에 해당하는 주식들인가 봐요. 그거를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1달러도 안 되는 주식들 엄청 많이 있어요. 1불도 캐나다 달러로 1달러도 안 되는 것들. 근데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수천억이에요. 매출도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 그만큼 버블이 많이 껴 있더라. 전 세계에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이제 옛날부터 리스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안 하는 주식들이 있어요. 환기자 붙은 종목 있잖아요. 나중에 그게 벗어나더라도 벗어나면 그 다음에 하지. 또는 관리 종목. 그것도 벗어나면 하지. 그러니까 관리 종목 붙었다가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대박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그것도 확인하고서 미리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그 기대감으로 다음에 사는 게 하자 아니라.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동전주, 동전주라고 해가지고 싼 주식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예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상승률 상위, 하락률 하위 이걸 다 정리를 하거든요. 네. 거의 매일같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100개, 200개 종목을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은 무조건 삭제를 시켜요. 무조건. 그러니까 뭐 상한가를 가도 관심도 없고 하한가를 가도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일단은 그 동전주라는 거하고 말씀드린 종목들 그런 거하고 이제 특히 중국 주식들 있잖아요. 싼 것들. 네. 그런 것들도 조금 관심에서 배제를 시키고. 이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우리가 기계적으로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 매매도 하고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대형주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없는데 나머지 주식들은 결국에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개별 주식들. 개별 주식들은 투자하는 그 주포라고 할 수도 있고 큰 세력들이 하는데 주식 움직임이
그 투자하는 쪽 사람들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자기 돈이잖아요. 본인 그렇죠. 돈. 그러니까는 조금 위험한 쪽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하시고 그게 해소된 다음에 수익이 조금 덜 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는 지키는 게 일단은 최소한이거든요. 네. 지킨 다음에 계속 하다 보면 수익 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쪽으로 하면 돼요. 주식 시장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돈을 까먹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 그렇죠. 돈을 누가 챙겨주고 누가 복구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네. 상폐가 됐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 서학기미들이 1,200억이 물렸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또 밈주식 BBBY라고 거기에도 한 130억 이상 또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장 폐지되면 안타깝죠. 근데 이런 어떤 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흔한 경우가 나는 종잣돈이 작아. 그러니까 무슨 정식 투자 알겠는데 내가 종잣돈이 커지면 목돈 이 투자금이 커지면 그때는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일단 빠르게 이거 순환을 하고 빠르게 리스크가 좀 높더라도 고수익을 추구해야 이 돈이 좀 불어나지 않겠어?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했어요. 저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저도 지금도 거의 대부분 계좌가 신용 신청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신용 거래가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해도 될 종목이 있고 해서 안 될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이 돈이 잘 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나 그 환경이나 그 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쌈짓돈도 없어지면 주식시장 떠나야 돼요. 제가 35년 주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석 달 주식을 못한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초창기 때? 네, 그 전업 투자 초창기 때. 아. 상패 종목에 돈이 묶여가지고 이게 결국에 상장 폐지됐거든요. 네. 석 달 동안 꼼짝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유일하게 석 달 동안 주식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전부 다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이러면. 뭐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최선을 우리가 선택하기가 어렵지만 그렇죠. 최악을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최악은 피하자. 그럼요. 최악은 자기 돈이 주식을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예요? 이게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리면 다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드머니는 있어야지 다음을 노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여러 자기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위험한 주식들은 일단 피하자.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반면교사가 돼가지고 제가 누차 과거에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산기 때 되면 감사 보고서가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감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결산 보고서가 아니고 12월 결산법인들이 3월 보통 말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관리 종목으로 넘어간 거나 거래 정지된 거나 또는 이제 환기 종목 지정받은 거나 그런 종목들이 꽤 여러 개 나오거든요. 네. 수십 개가 나와요. 30-40개 뭐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만 하면 그게 별 데미지를 안 입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미국 주식 그런 거 쫓아가시는 분들이 몰빵을 하게 되면 다 잃어버리면 다음 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러한 기준은 뭐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상관하지 않고 그렇죠. 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기본으로 좀 생각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주식에 잘하도 조심해도 재수 없는 종목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난무하다 보니까. 아니면 갑자기 좋았는데 경영진이 배임 횡령 그렇죠, 뉴스가 나오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도 재수 없으면 그런 종목에 자기의 투자한 돈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그런 종목이 걸리더라도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그래서 어쨌든 이 본인 주식해서 투자 돈을 벌어도 본인이 다 갖고 가는 거지만 손해를 봐도 그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이 아웃되는 일은 없어야죠. 아웃되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투자금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나 이거 30% 올라봐야 20만 원 벌었어, 50만 원 벌었어 이거 가지고 막 좀 힘들어 하시면서 자꾸 원금, 그러니까 자꾸 고수익,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수익 이율 비율 13% 벌었어, 20% 벌었어 여기서 만족하는 그렇죠. 습관을 좀 들여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돈이 키워지는지 본인이 고민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우리 남석관 회장님하고 이렇게 투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면은 저는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현실 투자자로서의 트레이딩과 이슈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나오는 여러 무기들을 잘 활용하시면서 투자하시면서도 또 나름대로의 이 투자 철학이 공고하신 게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남석관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